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분 중에 한 분인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장과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 의장 김종곤입니다. 먼저 성동구의회가 원활한 의장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동구 의회 의원 모두는 정치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 라는 국민 여러분께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성동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은 삼선 의원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작년 한 해를 보내시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제8대 출범 후 역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임시의 3위와 정례의 2회를 통해 45개의 안건과 24개의 조례안을 제정 개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너무 바쁜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많은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 간에 수시로 토론, 토의 등을 하며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성동구 의회는 더욱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짧은 기간 숨가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동료 의원들과 먼저 소통하고 의논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성동구 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잘 조율하여 성동구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소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의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중요시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셨다는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와닿길 저도 기대해 보면서요. 의장님 제8대 성동구 의회는 그 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명의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동구 의회는 여대 야소로 전체 14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수당이 소수당을 소외시키거나 예면하는 방식의 의회 운영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 등 선거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동구에는 삼선 및 재선 의원 7명과 초선 의원 7명으로 5대5 비율입니다. 삼선 및 재선의 노련함과 초선 의원의 열정이 잘 조화된다면 타 지자체 어느 의회보다 상상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원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삼선과 재선 의원이 7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이 또 7분이 계시고
5대5 비중으로 아주 의회에서 의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소통이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성동구 의회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1층에 그 복합 문화공간 의회랑을 개원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기존의 성동구의 1층은 몇 개의 테이블과 조형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의회를 방문해도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에 성동구의 의원들은 의회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성동구의 1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이것을 의회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는 의회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 3일 개관하였습니다. 의회랑에는 3,000여 권의 다양한 책을 구비하여 국민들을 책을 읽고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스크린을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례,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소식을 알려 국민들의 곁에서 살아 숨쉬는 의회랑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의장님이 그렇게 의회랑을 개관하셔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그 찾으시는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의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굉장히 의원이 제일 가까운 친구나 그런 느낌을 든다고 좋아하게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커피도 마시시고 예,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흐뭇하고 더 정이 넘치는 성동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장님 새로운 또 이런 뭐 운영 계획도 좀 많이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어떻습니까? 그 성동구 의회에서도 물론 뭐 다른 구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모의 의회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뭐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모의 의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의 의회는 참여자들이 직접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집행부 등의 역할을 하고 의회 회의 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의회 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주민 스스로 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 소속한 주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중학생과 주민까지 확대하여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상과 같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회를 만들려는 많은 고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로 앞으로 성동구에는 모의회와 같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대하여 주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성동구 의회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주민의 그 어느 단체든 성동구 의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모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셨던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성동경찰서 이전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왕십리의 민자 역사가 도로고 분당성 개통 등으로 현재 왕십리는 쇼핑, 예술, 문화를 아우르는 성동을 대표하는 공간이며 서울의 핵심 부도심이며 성동구의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성동구청에서는 교통중심 왕십리 스마트 트렌드시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종합교통정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미래형 IoT, 버스 정류장과 어린이 통학로, 링넷 등을 구축해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첨단 YT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이 서울의 핵심 부도심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동경찰서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왕십리 개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왕십리 오거리 지하차도와 연계해 상점가로 이용이 가능해 주변 상권과 지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왕십리 광장과 연결하는 서울시 25구 자치구 중 가장 큰 광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경찰서 이전을 위한 부지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동구에서는 2008년부터 송동경찰서 이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경찰서 이전 촉구, 주민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경찰서 측에 이전 불가라는 반대 의견에 부닥쳐 현재까지 답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방법을 바꿔 3편 내미코 이전을 이뤄낸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 경찰서 이전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모아진 중지를 청와대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송동구 의회 차원에서 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도 다시 구성할 생각이며 구청의 3편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전담반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경찰서 이전 추진 전담반 구성도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민들도 원하시고 예. 이전할 부지도 있고 예. 뭐 계획도 굉장히 좋은 이 조성 계획이 있으신데 경찰 측에서 뭐 반대하는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찰청의 그 공무원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재 있는 경찰서가 굉장히 부지가 교통편이 굉장히 좋답니다. 아 그렇죠. 거기가 예, 예. 왕십리 그 오거리 예, 예. 거기에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낙후됐고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래됐죠. 예. 경찰서가. 4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네, 네. 근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운동량이 좋고 굉장히 활동량이 좋은데 네. 그지 새로 부지가 마련된 경찰서로 이전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는데 네, 네. 경찰 쪽에서 큰 대수적인 차원에서 예, 그리고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대체 부지로 마련되어 있는 데를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대체 부지는 현재 그 송동구 네네. 예, 주말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주민들께서 350여 분이 네, 예를 들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주말 농장을 예, 짓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는군요. 예, 예. 그 부지는 그 옆에 현재 송동 소방서가 있고 네. 살구지 다리가 있고 살구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일단 경찰 공무원들이 체력 단련이라든가 네. 그것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그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송동구의 주민들의 수건사빈 네. 경찰서 이전해서 그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쪼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귀합하셔서 경찰 측과 또 잘 또 상의하시고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어떻습니까? 그 의장님 그 지역구에도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는 현재 그 뉴타운 내에 네네. 예, 현재 이제 도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굉장히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알기로는 굉장히 송동구가 교육 환경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는 그저 중학교로 설립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동구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에다가 꼭 중학교를 설립하기 굉장히 원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제일 옳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지역구가 성동구 중에서 왕십리 도선동 이쪽 지역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중학교가 그럼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 그가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 예, 있긴 예, 있습니까? 예, 중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뉴타운 내에 아, 예, 초등학교가 뉴타운 내에.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네네. 지역 주민들의 상권도 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까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그래서 또 중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있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문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좀 취합하셔서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집행부하고의 소통 문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집행부하고 의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통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집행부하고의 소통 문제는 의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먼저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의회와 함께 달려온 제풍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동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구민의 중심이 되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소통은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집행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상호 간의 의논을 이루어진다면 성동구 의회도 추진하는 정책들의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우리 성동구 의원은 지역에서 수많은 구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정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생한 구민의 목소리이자 동시에 올바른 구정 방향을 설정하는 납치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의장님 말씀 말맞다나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는 아무래도 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소통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올바른 구 행정을 의회에서도 좀 지켜봐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고요. 의장님, 이 모두의 질문을 드려도 될 질문 같은데 올 한 해 주력하고 계시는 구의회 운영 방향이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우선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의회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경청하고 본회의 방청, 체인 모의, 의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투명하고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다양한 세미나와 구정 현안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와 국민 사이에서 충실한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의회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된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정 환경을 조성해 각종 정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니 열린 의회, 또 정책의회, 동행의회라는 그 모토로 올 한 해 성동구 의회를 이끄시겠다는 말씀이 우리 구민분들에게도 다가가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으로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유명하신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해결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치한 지가 올해로 29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인들에서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단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는 이제 3선이 되고 성동구 의장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봉사활동할 때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큰 봉사를 하려면 구의원이 되라.
그래야 큰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의원에 도전해서 현재 3선이 되고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동구 내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집단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굉장히 집단 민원에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풍림 아파트와 왕십리 자이 간에 처음에 입주 관계, 또 예를 들어서 차량 방음벽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민원을 또 해결했고 또 무학 한신 아파트도 입주민의 대표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또 의논을 했고 또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거를 잘 해결하는데 일조를 했고 또 뉴타운 과정에서도 큰 민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모든 민원을 또 해결하는데 또 힘썼습니다. 그래도 왕십리 도선동에도 또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민원을 다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민원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주민과 함께 모든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의장님의 정치 철학이 현장의 답이다라는 그 함축적인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쉽지만 준비된 시간이 네.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민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동구에는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민원 현장을 찾고 정책을 연구하며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 수립은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있는 의견과 생각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 제시, 강력한 추진력,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송동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의정 생활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혹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따끔하게 색출해 주시고 잘하는 점이 있으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우리 성동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위대한 업적은 신념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김종건 의장의 신념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